중국과 주변국 간 분쟁으로 늘 시끄러운 동남중국해를 한반도와 통합해 관리하자는 일본의 구상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안을 받은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양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귀뜸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항구에 서 있는 쾌속선. 붉은 선체는 어느덧 색이 바랬습니다. 지난해 운항을 중단했던 퀸피트로입니다. 여전히 후쿠오카에 정박 중입니다. 선체 누수를 알고도 부산을 오가며 영업을 지속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한해협은 인기가 높은 알짜 관광 항로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중국, 러시아 군함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킬로급 러시아 잠수함이 이곳을 거쳐 동해로 북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에 이른바 원시어터 제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서 북중러에 맞서자는 구상입니다. 我が国の平和と安全を保つためには、この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一つのものとして全体を俯瞰的に捉え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은 물론 우리까지 중러 대응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게도 한반도 진출 명분이 생기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언질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하나의 전구 구상 원시어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애초 대북 공조가 목적이었던 한미일 협력. 동중국해 3국 훈련을 기점으로 점점 미일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미국, 일본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국은 협상 조기 타결의 뜻을 모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미국은 방위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현지 시간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시의 경제 재생상이 이끄는 일본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면담을 가졌습니다. 직접 협상 참여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장관급 대표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은 관세가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유감을 표했고 관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확대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더 많은 양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양국은 되도록 조기에 합의를 이뤄 정상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閣僚級協議の推移を見ながら、私自身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おるものでございます。 이달 안에 다음 협의를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장관급뿐만 아니라 실무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国際経済において米国が現在置かれている状況について率直な認識が示されました。また米国の関税措置についてもですね、率直に述べられつつ日本との協議が最優先であると。 면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과 만나서 영광이다, 큰 진전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의 철강과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 관세 24%를 발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을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동맹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작심이라도 한 듯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시작은 관세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4배 높은 관세를 물린다고 했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여러 나라가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다 나온 발언입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인데 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는지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거란 주장도 있지만
우리와의 무역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무역이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할 때 지금까지는 유럽을 호명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군사적 지원까지 꺼내며 앞으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나 주한미군 방위비 등에서 큰 돈이 협상 과정에 오를 수 있는데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의 부재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됩니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나 조선업 등을 협력 분야로 거론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갈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양산이 본격화됐지만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K방산의 최대 고객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일본과 밀착하면서 우리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남해상 도서 지역을 둘러보는 전투기 편대. 급히 기술을 돌리는 회피기동도 선보입니다. 베테랑 조종사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의 첫 KF-21 시험 비행입니다. F-35A 스텔스기와도 견줄만 하다며 K방산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상한 이상이다. 모든 것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진 항공기라고 느꼈습니다.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첫 해외 진출국인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계획부터 불투명합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자료 유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사건이 해결돼야 모든 게 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산이 국내로 국한되면 대당 판매 단가를 낮춰가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종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일본과의 방산 협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동 개발 형태로 일본산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安全保障上大きな意義を有するインドネシアとの協力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安全保障分野での協力をさらに強化するということで一致をいたしております。 2019년 우리 업체와 체결했던 잠수함 세척 추가 계약은 아직도 방치 중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서태평양 항모 훈련을 끝내자마자 오늘부터 또 동중국해에서 항모급 전력을 동원한 공동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대회 군사활동 목적은 중국 견제임을 재확인한 건데 노선 변화를 언급했던 정부의 실제 행보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가판에서 출격하는 F-35B 스텔스기.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도 속속 뜨기 시작합니다. 사실상의 항모급 전력으로 분류되는 아메리카 미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 전력이 오늘부터 12일간 미일의 다른 상륙함과 함께 동중국해를 기동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벌인 항모 훈련에 이어 중국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국 견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같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ため、日米および韓国を含む地域のパートナーが引き続き緊密に連携することの必要性を確認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덮고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기조를 앞세웠습니다. Alliance is alliance and partnership is partnership.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issues, there's a limit to what we can do to accommodate demands from Beijing. 문제는 미국의 실제 행동 요구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본 수준만큼 가세하라고 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이를 상쇄할 만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조선 협력을 중국 억제 수단으로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고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we affirmed the need to addres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which poses a serious threat to Japan, the U.S., and beyond, and that Japan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 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공조체제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will ha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Kim Jong-un. I got along with them very well, as you know. I think I stopped the war.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화 카드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투자액을 1조 달러까지 늘리고 방위비도 트럼프 1기 행정 때보다 2배 늘리기로 한 겁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체결하고 있는 데다 미국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 대미 전략 마련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다음 주 초 다수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유일하게 미소 짓는 분야는 바로 미 해군 장기 재건 협력 대상인 K조선입니다. 지난해부터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탄핵 정국에 주춤하는 동안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길게 늘어선 함정 행렬, 함포 사격도 이어집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러시아와 훈련하는 중국 해군입니다. 이들의 서태평양 진출 의지는 그간 칠함대를 포함한 미 해군이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함정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200척 이상 격차가 났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이 70척 이상 더 많았습니다. 5년 뒤에는 130척 이상 부족할 전망입니다. 배를 찍어내듯 만드는 중국에 비해 미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Maybe we'll use allies also in terms of building ships. We might have to. We need ships. China's building, from what I'm hearing, every 4 days. 문제는 일본이 이미 발빠르게 접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민간 선박과 달리 특수선은 일본에 강점이 있다고 각인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는 한국을 누르고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함정 유지 보수, MRO 역시 이미 10수년 전부터 칠함대에 공급망을 갖춰놨습니다.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の向上に資する観点からですね、米海軍艦船の維持整備も含めまして、日米間で互恵的な防衛産業協力について議論をし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반면 우리는 탄핵 정국에서 정부 차원의 별다른 협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OBS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할 훈련기는 독자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줄 것이라고 선언한 건데 K방산의 미국 진출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기동하는 항공기. 속도를 높였다 늦추기를 반복합니다. 지난해 6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T-7A 레드호크입니다. 2018년 T-50을 꺾고 미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기술적 문제로 전력화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미일 공동개발 훈련기는 이 기종의 파생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일본 자금 기술 지원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산 시점도 당길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정작 일본 방위당국 설명은 달랐습니다. 最終の自由度であったり、あるいはその航空機の性能の供給性能をですね、日本主導で盛り込んでいく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できる範囲において、国際共同開発を追求していく。 위험 분담 차원에서 함께 개발할 뿐 주도권은 일본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독자형 모델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T-7A는 고성능보다 낮은 단가에 초점을 맞춘 전력입니다. 미일이 추진하는 미군, 자위대 상호 운용성 강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d I mean that sincerely. Together, our countries are taking significant steps to strengthen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to increasing the interoperability and planning of our militaries. 이로써 FA-50 경공격기의 미국 시장 상륙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이 일본 구상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옵니다.